넥스사이언스를 우리 VIP 방에서 질문 주셨어요. 그 애물단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스마프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스마프 선생님의 만기 일자가 1월 28일이신가요? 그러실 리는 없잖아. 그죠? 네, 찾아봐야 되겠다. 1월 28일에 가입하셨나요? 그러면 만기 날짜를 써두셔야 돼요. 뒷부분에. 안 그러면 만기신데 왜 계시는 거지? 이렇게 내가 채팅방에 올려야겠다. 스마프 선생님 만기 날짜 확인 그러면서 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강연회 했을 때 잘하셨습니다. 그 방 안에 이제 그 뒷부분에 요걸 좀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 헷갈려서 자 그래서 이제 넥스 사이언스를 28,000원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 종목이. 근데 이제 넥스 사이언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이 이게 방 안에서 이제 우리 예전에 동 선생님이신가요?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자주 사셨어요. 근데 보면은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양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작년 뭐 7, 8월 달 이후에 수급을 보니 한 6% 정도의 물량이 빼앗겨진 적도 있고 뭐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은 이제 어찌됐건 11%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뭐 진짜 말 그대로 똑 까놓고 얘기해서 대주주 지분이 6.39예요. 저 말이 됩니까? 박주원 선생님께서도 여의도 현장. 예.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11%고 대주주 지분이 6%다? 이게 뭐 진짜 이게 참나. 그러니까 대주주가 장내에서 팔아먹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전환사채 있죠. 전환사채를 행사를 해서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되고 그 전환사채 행사 물량은 다 팔아먹고 그 넥스사이언스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의약품 쪽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 쪽 종목에서는 대주 지분이 10% 전후 수준인데 주가는 조 단위 업체들이 많아요. 그 조 단위의 시가총액이 조 단위 1조, 뭐 3조, 5조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기준에서도 그런 그 종목군 기준에서도 이렇게 매출도 제한적이고 순이익, 영업이익도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매출 규모만큼의 시가총액이 형성돼요. 매출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매출이 한 1조다 1조. 그러면 이제 한 1조 정도. 일반적으로 뭐 성장주는 이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매출 대비 10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업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게 성공하면 대박을 치고 근데 성공하고 대박 치는 종목 기준에 점상 매일매일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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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의 경우 거의 제한적입니다.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인되고 제발 좀 점상 가면 그때 사세요. 제발 점상이라는 뭐 상한가가 가면 그때 사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넥스사이언스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러면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 동 선생님께서 아마 매매를 많이 하셨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요. 그 뭐 툭하면 상한가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거래대금이 하루에 2천억 넘기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 넘겨지는 날이. 그래서 거래대금이 개별 매매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게 밑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2자 써 있으니까 이게 2천억 증가하는데 이게 200억이고 2천억 넘겨지던 시기의 흐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천억의 거래대금이라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거래가 실린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이슈를 만든 거죠. 누가? 뭐 이 회사 관계자들이나 뭐 지분 관계자나 뭐 누군가 건들려고 보도자료를 많이 내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억의 이런 거래대금이 형성된 경우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개인 누적 수급이 빼앗겨진 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은 주가는 들어 올려지는데 2천원 넘겨질 때 주가는 들어 올려지는데 개인에게 물량은 떠넘겨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데 개인들에게 물량을 뺏어갑니다. 그럼 전형적으로 이건 뭐예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자락에서 이제 거래대금 뺄게요. 이 자락에서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여기서 물린 외국인 기관들은 대사해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 멀리서 보면요. 이만큼의 공매도가 있었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종목에 주가만 강세를 띄었다. 우리는 그냥 매도할 거야. 해지성으로 매도할 거야. 언젠간 떨어져.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떨어지면 대사 가지고 상환하는 요 기준에. 그래서 요 수급 범위도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은 넥사이언스의 첫 번째 뭐예요? 펀더멘탈이 안 돼. 두 번째, 수급이 안 돼. 세 번째, 수급 논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세 번째, 거래대금이 안 돼. 거래대금이 무조건 2천억 나와야 된다 그랬죠. 개별 매매도 1,000억. 1,000억 미만이더라도 추세 범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얘는. 결론은요. 정리입니다. 안타깝지만 정리입니다. 1,000억은커녕 100억 나와 100억. 100억은커녕 이게 지금 얼마예요? 거래대금이 50억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마트폰 회원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여기서 정리를 하셔서 오늘 같은 날 우리 일동제약, 오늘 같은 날 우리 넥슨제트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안내비 복수전이 가능하다면 이제 복수전해서, 또 안내비 도저히 복수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거래량이나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주력주 혹은 수익 종목에서 좀 보셔야죠. 오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넥슨지트 상가면 주가 그리고 넥슨지트 26,000원 차익 실현하고 27,800원 재편에 비해서 위에서 다시 샀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28%까지. 일동제약 대박이에요. 2차 VI 일동제약 대박 났네요. 안내 구경하고 일동 차려 들어가. 그 일동제약은 보합에서부터 생각한 거예요. 일동제약 신규 편입 좀 어렵겠죠 하셨는데 대답을 잘 못 해드렸어요. 차익 실현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선생님께서 저렇게 하셨던 기준점이 뭡니까? 저 기준점이 안내부 오늘 전량 손재해서 너무나 힘들어. 그래도 다행히 이제 로키 선생님 일동제약에서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선생님도 아유 좀 순조를 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만 그래도 정리를 할 때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동 상 먹었어요. 축하합니다. 상한가 전에 전액 차익 실현했어요. 뭐 잘하셨어요. 그래도 상한가 먹었어요. 너무 늦게 개별로 들어와서 4.56% 먹었어요. 저도요. 상한가 이렇게 가면 되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위에서 보니까 스마프 선생님께서도 뭐 매매를 원활히 좀 하실 수 있는 기준도 있으시니 넥사이언스의 이 흐름을 단순 명료하게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중기적으로 못 갖고 간다. 그럼 단기적으로 변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최악의 경우도 1,000억 이상. 근데 지금 뭐 1,000억이 아니라 100억도 안 나오잖아요. 정리죠. 낙폭과대라고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이게 어떻게 낙폭과대예요, 그죠? 응? 여전히 고점에서 형성돼 있다. 이렇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종목은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보겠다 하시는 경우는 펀더멘털을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장 공략주의 이 기준을 좀 설정을 할 텐데 진짜 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일찍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자, 3월 28일자 월요일자에 이제 공략하셔야 될 종목 이렇게 올려놓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봅니다. 일동제약이나 시간에서 한번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교육 없나요? 하셨어요. 오늘 교육 있어요. 이제 일단은 어디 갔죠? 복사하는 거. 자, 종목 설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잘 보시죠. 시간에서 먼저 봅니다. 오늘 이제 시간에서 이슈가 불거진 종목이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시간에서 이제 소폭입니다만 안내비 소폭 돌리고 거래량은 96,000주예요. 월요일날 안내비 거래량 부분 400만 주 정도 실려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은 350만 주 정도 수준인데 밑으로 이제 두들겨 맞았죠. 근데 이제 안내비 시간에서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상태고 안내비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기준을 볼 수 있냐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안내. 지분 신고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이슈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상 받고 이제 개장초 공략 종목으로 넣을지 뺄지를 고민을 할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뭐 넣어 놓는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찾아봅니다. 나머지는요. 아까 한번 쭉 훑어보긴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넥슨GT는 마이너스 3%까지 밀렸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보고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4% 밀렸는데 이제 저렇게 밀리고 양봉으로 돌리고 거래 터트리면은 또 들어다 보는 거고요. 넷게임즈도 시가총액이 작아요. 뭐 NX나 이런 쪽은 시가총액이 턱도 없죠. 무슨 뭐 1,000억짜리를 우리가 볼 것도 아니고 휴림로봇도 2,500억, 자연광경도 1,700억.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은 투자 주의이기 때문에 안 들여다보고 덕산 하우징 1,000억. 삼부토건 우리가 안 보고 4,800억이더라도 의미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일사료 뭐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없죠? 다 시가총액 뭐 1,000억 미만짜리까지. 넵시노믹스도 안 돼요. 4,000억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HMM도 눌려져 있고 한전산업 뭐 시간에서의 변동성을 가져가는 종목은 일단 없어요. 두산중공업이 주간 단위의 거래가 좀 일부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뭐 좀 제한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의미 있는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없어요. 거래가 이제 더 밑으로 가면 거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수바프 선생님께서 아까 가입하시기 전에 매수한 거라 기다리다 보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VIP방, VVIP방에서는 올려주시면 장중에도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시간에서는 이제 한 종목 정도를 들여다봤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상인데 주가가 눌려있던 쪽이 혹시 있는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요. 오늘 뭐 대놓고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재꼈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해석은 판단할 때 뭐 이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범위가 이제 LNF인데 우리도 LNF에서 많은 이제 거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7조 2천억짜리 종목의 거래대금 치고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또 무지하게 들어 올려놨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접근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동제약은 뭐 상한가 수익을 잘 냈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월요일 날도 또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월요일 날도. 그래서 일단은 집어넣어 둘게요. 그러면 일동제약 월요일 날 기준에서는 이번 거래량이 이제 1조를 넘깁니다. 1조까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대금 최상위 뭐 5위 안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들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원래는 한 5천억이면 되는데 7천억 이상 수준. 8일은 8, 7, 8일 56 그러면은 1200만 주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요. 원래 우리 기준점으로 한다면. 근데 1200만 주 터지면 거의 1조 수준이 돼요. 그래서 1000만 주. 그래도 7, 8천억 수준이 됩니다. 1000만 주의 거래를 수반시킨다. 이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의 기준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의 이제 교육자료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육자료를 나눠드린 거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슬라이드 설정 형식. 자 보시면 아까 그 페이지로 볼게요. 기준 거래량 부분을 2천억을 설정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준 거래량 부분은 2천억을. 왜냐면 일단 시장에서 최상위 종목,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인식이 돼서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갖는, 그래야 변동성 매매를 하죠. 수급이 몰려지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고 전거래일 기준에서는 80%를 잡습니다. 그런데 전 거래일의 거래대금이 예전 2020년도처럼 시즌 신풍제약처럼 2조 원씩의 종목별 거래대금 막 터진다. 그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2조 원씩의. 무슨 얘기냐면은 2조 원의 거래대금이 한 개 종목에서 나온다. 이런 거는 거의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뭐 종목당 2조 원이 많은 건지 5천억이 많은 건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2000년 1월 20일,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4조 미만인 날, 5조 미만인 날이 이렇게 1월 2일이 이 날이에요. 그리고 연말에 12월 달에 이렇게 빨간 색깔 선 5조 미만인 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몇 개야 거래일 수가? 꽤 많았죠. 5조 미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이 5조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5조 넘기가 그전에는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조 이상으로 막 8조 이렇게 터진 건데, 이게 거래대금이 얼마까지 늘어났냐면 44조 4천억 2011년. 그만큼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쭉 보시면은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종목 하나가 2조 원이면 코로나19 이전에 하루에 거래대금 4조, 종목이 4조.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 4조 6천억인데 종목 하나가 4조. 언제?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0일 날 상한가 진입할 때 4조 떴습니다. 종목 하나가. 그리고 시젠이나 뭐 신풍제약이 2조 원 막 이렇게 거래대금 터졌어요. 언제? 2020년대 그 당시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 그 다음 거래일까지 필요하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거래대금 다음 거래일까지 필요하냐? 필요 없다. 그래서 2조 원 이렇게 터지는 거래대금은 적절하게 시장에 조절을 해준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그 일동제약의 거래대금이 1조를 넘겼죠. 1조를 넘겼는데 그게 거래대금 1위예요. 1위. 그러면 그 거래대금 1위를 계속 유지해야만 변동성이 나오느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74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동제약은 1조 8천억 정도 수준하니까 그래 봐야 뭐 200이 안에 들어오려나 뭐 어찌됐건. 근데 거래대금 1조란 말이에요. 1위란 말이에요. 1위. 1조 8천억짜리 거래대금이 어휴 50% 이상 회전율이 났잖아요. 상장 물량의 50% 이상. 결론적으로 일동제약의 거래대금이 이제 순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뭐 5천억만 넘겨도 7, 8천억 해버리면은 3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7, 8천억 하면. 그러니까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터져도 7, 8천억 이상, 8천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종목 찾기도 힘들고 두 번째 종목을 찾았어도 그 종목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멘토로 선정을 해서 같이 가시는 건데 이조차도 모르는 전문가 맞죠? 이거는 뭐 윤정도의 전략적 기준인 거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아우 좋아요. 이거 되게 좋아. 내가 뉴스 보니까 되게 좋은데 그게 보도 자료라는 건데 그 보도 자료 보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되겠냐고. 그래서 저런 교육 자료를 9시간 동안 110만 원 받고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부의 물량을 무료로 뿌려드리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뿌려드린 그 자료 보시고 거래량을 설정할 때 종목 설정하는 것도 이제 일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을 설정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 70%면 되겠구나. 오늘 터진 거래량의 80% 정도 내일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경우에는 그 거래량의 7, 80%가 아닌 시장에서 최상위의 거래대금 정도만 놓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이 뭐가 나와요? 2천억짜리 종목이 상한가 가고 하려면 거래대금 막 진짜 2천억씩 터져야 돼.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2천억이 터져야 돼. 근데 걔네들이 그 거래대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2천억짜리가 계속 2천억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잡수는 연속성이 없다는 거야. 한번 빵 치고 올라갔는데 따라붙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준점을 명확히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넣어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하나씩 더 보자는 거죠. 일동제약 그다음에 BH가 어떤 물량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다 들어왔나요? 대박인데? 네? 장내 매수를 통해서 다 들어왔네요. 그죠?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왜 변동이 안 나오고 보합으로 끝났을까? 희한한 흐름이네. 100만 주를 사재끼는데 이게 3%잖아요. 그러니까 IT주들은 이렇게 일동제약 변동성 종목을 보다가 이런 종목을 보면 기가 차는 거야. 아니 프로그램 순매수가 60만 주고 혹시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B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T 부품 PCB 업체 아닌가요? PCB 업체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BH 같은 경우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래가 프로그램 순매수에 개인이 100만 주를 뺏겼는데 3%인데 변동을 주지 않고 저런 흐름이 형성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데 거래 대금이 없어요. 2천억이 안 돼요. 2천억이 터지려면 어떻게 800만 주 터져야 돼. 원래는 이제 명목 거래량 뭐 1,0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린다 그랬는데 평상시 거래도 없던 거 뭐 1,000만 주 어떻게 잡아 800만 주 잡아가지고 해도 2천억 나오죠. 700만 주만 해도 2천억이 나오려나? 어쨌든 얘는 뭐 대단한 흐름인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누적 수급 범위가. 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차 상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어요. 대차 상환이겠구나. 그 반대로 보면은 월봉 기준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뺏겨졌는데 대차 상환 이외에 수급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 장학형의 거래대금 터졌는데 좀 들여다볼까? 그러면 이제 개별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개별 매매가 되는 거예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그 변동성 기준에 어쨌건 유통 물량을 뺏어간 거잖아요. 유통 물량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빼앗겨진 거잖아요. 유통 물량이. 응?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 근데 다만 거래량이 안 나올 것이다. 거래량이 이 종목이 하루의 거래량 부분이 2천억씩 터지는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요때 한번 비이성적으로 터진 예? 요때의 흐름 요때도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진입을 했네. 16% 뜨고 시작해서 이때 5천억 빼고는 이 종목의 이제 거래량 부분이 2천억이 여기란 말이죠. 이런 흐름이 있어야 돼. 근데 이번에 집은 저렇게 예를 들어서 장래 매수를 한 거 그거처럼 그런 비슷한 뭐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땡겨보면 없어. 아예 2천억 없어. 1,000억도 굉장히 많이 터진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요. 개별적으로 소액 가지고는 들여다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방안에서 전체적으로 BH 대박 났어요. 뭘 대박 나? 3%산 거 같고 대주주분 기껏 해봐 29%고 신용이 6%인데 뭐 3% 해봐 100만 주 해봐 230억인데 우리 방안에서 한 분이 혼자 사실 수도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킹을 해놓고 대처를 하는데 안 삽니다. 기준점 안 잡아드려. 거래대금이 원래 없어서 터지고 나면 만약에 이제 그 월요일날 거래가 터졌어요. 터지면 그때부터 들여다 봐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BH 그다음에 넷게임즈 시간에서 좀 미끄러졌는데 프로그램 수급 들어온 거 감안하면 뭐 시간 내에서 좀 미끄러졌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월요일날 기준에 다시 보죠. 뭐 시간에서 3%씩 밀린 종목을 그 이후에 흐름 또 29일날 거래 정지 들어가니까 그죠? 29일날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변동성에 부담이 있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얘도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버렸죠.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보다 거래 대금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기존 종목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터진 쪽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쪽 시가총액 설정 범위까지 같이 보는 쪽 두산중공업이 좀 눌려서 아쉽고 LNF, HMM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종목에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오늘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좀 둔화돼 있기는 합니다만 800억 수준의 LG노텍의 흐름 이렇게 놓고 볼게요. 하이닉스 범위도 이제 건드려주면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주말에 또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겁니다. 600만 주 정도 실리면 되겠어요. 변동성 최소 이제 5%에서 7% 움직이려면 600만 주의 양봉이어도 저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오늘 바닥 대비해서 이제 한 20% 들어 올려줬는데 어쨌든 오늘 눌림목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장중에 이제 플러스까지 전환시킨 60만 주면 좀 변동이 5%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LG 그룹 쪽에 LG 화학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이나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대덕전자는 거래 대금이 2천억이 안 나와요 사실상.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쪽은 글쎄요 하이브, 비덴트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 거래가 나오면 이제 거래 터지는 스타일의 기준이 되는데 비덴트가 이제 딱 1조 수준에 좀 놓여져 있죠.
그럼 전거래일에 1600만 주 곱하기 80%가 아니라 70% 잡는다 그랬죠. 7일은 7, 6, 7일 42.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저 변동성이 한 10%짜리니까 1500만 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잡을게요. BHA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개별 기준에 좀 들여다보시고요. 비덴트 얼마? 1000만 주. 그리고 일동제약도 1000만 주의 설정 범위를 일단은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 보고 개장초 동시효과 보고 또 갭상승이 가급적이면 이제 약하게 갭상승이 약하게 나오고 이제 세게 들어올리면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터지면 오히려 잡아낼 게 많아요.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을 좀 나눠드릴게요. 와 지금 몸 상태가 야 진짜 장난 아니게 몸 상태가 좀 힘들어. 특히 이제 목이 너무 아파요. 한절기여서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가진단 키트는 했어요. 병원 가기는 좀 무섭고 자가진단 키트를 어제 했는데 다행히 한 줄로 잘 나왔어요. 오늘도 한번 할 거예요. 오늘 너무 또 몸이 안 좋아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아요. 자, 일단은 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드렸고요. 예를 들면 비대한테 1000만 주다. 또 일동제약에 1000만 주다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9시 10분에 10%, 9시 30분에 20%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되어지고 양봉이면 그럼 따라 붙을 수 있다. 이 기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윤정두의 35년 그냥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돌파파 선생님. 그래서 요거 일단 나눠드릴게요. 요거. 자, 내일장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방은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내일장 공략주 주세요. 상상상. 그리고 그 상상상 누르실 때 우리 유튜브에서는 엄지척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일동제약이나 넥슨지트나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종목으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돼요? 구독 알람 신청하셔갖고 누구보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상상.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좀 제발 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수익을 잡아가질 수 있는 기준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상상상 채팅방 볼게요. 어느 방에서 올리셨는지. 그래서 그 방에 내일장 공략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VIP 방에 푸르니망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주 계셨는데 제가 몰랐나? 어찌됐건 푸르니망 선생님께서 VVIP 방에서 그리고 VVIP 방의 번개가 일주일 밀렸어요. 일주일 밀렸으니까 다음 주에 번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회사에 신청을 해두십시오. 인원도 좀 제한적이니까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데일리 쪽 새로 생긴 방에도 상상상 내일장 공략주. 능동적이셔야 돼요. 다른 분이 상상상 올렸다고 해서 나는 그냥 얻어먹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도 상상상. 우리 박성호 선생님께서도 안랩 수익 뭐 어마어마하게 내셨죠. 오늘인가요? 또 그 일동제약도 또 어마어마한 수익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상상상 또 없어요? 없어요. 야 6개 방에서 3개 무료 방은 일단은 뭐 그닥 그러면 그 3개 방도 이제 서서히 폐쇄 수순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방을 뭐 여러 개 운영할 필요도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상 올려주신 종목군들에 대해서 종목 설정하는 거나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이렇게 VIP 방이 더 능동적이시라니까요. 방송도 더 들으시고 뭐 7번째 방 박성호 선생님께서 그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는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기준이 잡히는지, 어떻게 기준이 잡혔는지 그 부분도 이제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보시면 일동제약 동영상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23일 날도 마찬가지고 24일 날 24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간 방송, 야간 무방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잘라놨나? 5분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을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거 좀 잠깐 들어보실까요? 망치형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어제 야간 방송 들으셨다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장악 망치형의 기준이죠. 망치형의 기준.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망치형의 기준이죠. 망치형의 기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히죠. 왜? 1대1의 비중에 꼬리가 좀 더 길어지는 그 구간부터의 편입 기준이 설정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장악형의 편입의 구간 어디? 여기. 5만 원 미만에서 일단은 편입이 잡힐 수 있는 구간. 자, 상승... 됐죠. 일동작의 망치형의 기준입니다. 저게 파란색이에요. 저게 언제냐면 어제입니다. 어제. 저 어제 자료인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동제약이 이제 뭐 행복한 종목이 된 거죠. 아까 보시는 화면이 방송 화면이 저기 나오구나. 이쪽에서 조금 전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일동제약의 요거 요 화면이죠. 요 화면. 3월 7일 망치형, 3월 17일 망치형, 3월 24일 망치형. 저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가 3월 25일, 25일, 25일. 그 이전 걸 왜 문자를 안 목 아파. 그 이전 문자를 왜 안 넣어놨을까요? 이 친구들 내일 진짜 혼내줘야 되겠는데, 무지하게 혼내줘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다들 퇴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남아 계신 분께서 이거를 만드실 수 있으면은 만들어주세요. 오늘 자료에 저 문자가 들어가 있나? 그것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동제약을 우리가 최근에 매수를 했단 말이죠. 유료방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왜 25일 거만 올려놨냐 이거지. 확 그냥 막 그냥 5만 2천 원에 들어갔어요. 5만 2천 원에 최근에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이왕이면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인규 선생님께서 일동제약 월요일에도 상한가 할 거야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지. 내가 일동제약 월요일날 상한가 할 줄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일동제약 부분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동제약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파일이 저렇게 있으니까 영상 파일 보시면서 설정 범위 잡으시면 돼요. 지금 23일 날 11시 것도 동영상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소리 없이 그냥 볼까요? 저렇게 해서 53,100원에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53,100원. 53,100원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트 잘라서 올려드리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53,000 뭐 53,000원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 편입이 문자가 발송이 됐던 거예요. 이게 23일, 24일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그 쌓인 내역을 이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실수를 안 하는데 왜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 문자가 오늘 것도 왜 같은 게 두 개 나와서 그런가? 잘못 나간 문자 가격을 전혀 틀리게 23일 날 문자가 나가고 24일 날 문자가 어디가 버렸어. 어찌됐건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23일 문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수익 범위를 행복하게 만끽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2년 03월 23일 문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월 달 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7일 2월 7일도 상한가 들어갈 때 2월 7일 것도 보여드릴게요. 2월 7일 상한가 들어간 날이잖아요. 개장 전에 일동제약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니까 얼마든지 10% 이상 수익 종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언제라 그랬어요? 이게 13일인가요? 보시면은 3월 25일 날 업그레이드를 해놨고 이게 장중에 이게 비공개로 이제 유료 방에만 보여드렸다가 바꾼 겁니다. 03월, 02월, 07일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일단은 이렇게 내려놓고 요 기준에 이제 그 23일자 11분자예요. 그게 이제 53,000원인가 그런 거고 문자는 이렇게 발송이 되죠. 문자 나와보라고 봐. 일동제약. 우리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전체 종목을 이렇게 다 방송하고 녹화한 거는 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일동제약에 2월 7일 날 상한가 갔거든요. 2월 7일 상한가인데 9시 27분에 41,000원. 편입. 그리고 10시 5분에 10시 5분에 2월 7일이죠. 43,000원 추가 2%. 그래서 5%를 채웁니다. 2월 7일에 얼마에? 41,000원, 43,800원. 2월 7일은 얼마였어요? 보시죠. 일동제약 2월 7일 종가가 48,350원이네요. 그죠? 상한가. 48,350원. 우리는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개장 전에 들여다보고 38,850원 4% 형성 눌려줬다가 돌려서 상한가. 우리가 들어간 거는 41,000원, 43,000원이니까 42,000원 평균 단가. 그로부터 한 6,000원 더 오른 거죠. 이날도. 그리고 23일이면 이날 얼마? 53,700원인가요? 아까 문자 볼까요? 다 오른 거를 왜 주냐? 또 월요일날 상한가 갈 수 있냐? 월요일날 상한가 갈 수 있으면 몸도 제가 안 좋은데 왜 이러고 있어? 그냥 푹 쉬고 월요일날 그냥 뭐 주말에 뭐 여기저기 돈 다 긁어다가 월요일날 몰빵하면 되지.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날짜가 없구나. 날짜를 잘라야지 바보. 다시 잘라야 되겠다. 이왕이면 다시 자를게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날짜가 나와야 되니까 날짜가 중요하죠. 다 오른 걸 왜 줘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점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었다. 언제? 23일 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 (3월 23일) 맞죠? 11시 8분에 53,100원의 신규 편입 3%. 주 더 편입할 거다. 2% 더 채울 거다. 6만 원 목표다. 그렇게 해서 이제 51,800원에 2%를 추가 편입하고 이탈되면 손절인데 살짝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기계적으로 대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시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혹시라도 그러면 오늘 이때 뭐 손절하고 못 사신 분들, 뭐 없으신 분들, 저때 손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5일 날 문자. 25일 날 문자 어디였냐?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55,500원에 5% 비중 유지. 비중 유지고 이제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은 신규 편입하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전부 편입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여기 보시면 55,500원, 64,000원 비중 유지, 67,700원. 그리고 종가 얼마예요? 69,800원인가요? 7만원 돈이 끝났죠. 7만원 수준에. 그러면은 52,000원, 52,500원의 평균 단가에 55,500원의 또 신규 편입에 거의 7만원 수준을 마감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수익인 거죠. 오늘 하루에 사서 오늘, 그리고 23일 날 사서 이틀 만에. 그럼 그 종목의 이 흐름, 왜 살 수 있었는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뭘 어떻게 동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샀는지부터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동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링크하고 문자매매 내역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 날도 교육해드릴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 상한가가 나요? 상한가 하는 건 모르겠고, 월요일 날도 이제 일단은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변동성은 분명히 나온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아까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동영상 그 링크들 참조를 하셔서 수익 범위를 좀 잡아 가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잠시만요. 이렇게.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오늘 링크. 날짜별로 좀 시간이 되실 때 날짜별로도 다시 링크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시고 링크 범위 잠시만요. 내용은 아시죠? 보도자료 내용은 어떤 건지. 보도자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일본 업체하고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19 관련된 먹는 치료제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임상 들어갔다 이제 성공할 거다 뭐 이런 보도자료 내용인 거죠. 사실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일단 없습니다. 일단은 일동제약의 요 최근 교육 동영상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와, 진짜 몸이 안 좋다. 저거 보시고 뭐 하나 생각이 또 들어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유튜브 보시고 그러고 나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으셨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전부터 해서 계속 자, 그래서 한 장 한 장 보고 그 망치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추세 범위,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추세 범위 설정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원고를 좀 수정해놨나 모르겠는데 일동제약 이쪽 그 주알투 원고 날짜 좀 이상하게 나온 게 몇 개 있어서 뭐라고 방송에서 했는데 그 수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일동제약은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요거를 이쪽에서 보는 게 옳겠다.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의 일동제약에 대한 수익 범위들 올려주신 거 2월 25일 상한가 간 날 와 상한가 대박 났어요 부터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계속 3월 25일 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주린열공 선생님 수익, 알도르 선생님 25%의 수익 54,900원에서 그런 수익 범위들을 이제 가져가는데 거래 대금이 충분하다는 거고, 이거 잘 보세요. 언제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3일 상한가, 7일 상한가, 25일 상한가. 그 날짜들을 외운다는 거는 그 날짜들에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고, 특히 이제 2월 7일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요. 일동제약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합니다라고. 일동 VI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2월 25일 날도 일동제약에 큰 수익을 준 거고 상한가 한호가 피었으니까요. 그다음에 3월 23일 날 야간 교육. 3월 23일 야간 교육. 그다음에 3월 24일 날 야간 교육에서도 기준을 잡아드렸고 24일 날 일동제약과 비덴트였죠. 비덴트에서 이날 10% 변동이 나왔고 또 25일 날 기준에 일동제약입니다 라고 8시 53분에 일동제약. 결론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일동제약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자체가 아니라 이걸 누가 펀더멘탈로 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이건 머니 게임인 거예요. 정부가 진보 정부에서 성장주들 위주로 이렇게 육성하다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제 그 신라젠 같은 사태도 나왔던 거고.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얘 끝내줘요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1조 8천억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뭐 5,600억 그리고 뭐 영업이익 순이익은 적자 뭐 이런 수준. 그리고 이게 2월 3일날 방송화면인데 일단은 공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보도 자료일 뿐이에요. 일본하고 뭐 하고 있다, 일본 업체하고 뭐 하고 있다, 보도 자료, 공정 공시 내용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2월 3일 상한가 갈 때나 2월 7일이나 또 뭐 2월 14일, 22일 또 25일까지도 뭐 그냥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그 이슈에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시간 지났는데 뭐 더 나아진 내용도 없고 그냥 계속 이해되세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비이성적인 변동성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월등히 개선된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의 실적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슈 일본 업체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상용화 앞당기는데 줄여 끝. 이게 끝이야 다. 매번.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죠. 뭐 후생 노동선과 함께 10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 내용이
당장에 어떤 이제 그 성과를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기대감으로 이제 터진 거죠. 근데 공시는 있느냐? 공시는 없을 것 같은데. 공시는 좀 볼까요? 오늘 창학가 왔는데 25일자 주주총회 결과만 있고 금감원 공시, 사회에서 선임 뭐 해임, 그리고 뭐 25일자 뭐 중요한 거 있어요? 대량 보고서 윤영원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니 뭐 창학가 갈 만한 뉴스 내용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는 있지, 보도 자료는. 근데 펀더멘탈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머니 게임인 거죠. 머니 게임. 이제 매직 계산기를 저렇게 계속 활용을 해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23일에도 11시 9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얼마? 53,100원. 53,000원에 100원이 뭐냐? 이 의미가 뭐냐? 53,100원의 의미가 어디서, 그러니까 현재가, 죄송합니다. 현재가고 기준가 49,500원.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 이게? 기준가는 누가 기준 잡았냐? 어디서 나오는 가격이냐? 어? 명확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넥슨 GT가 아까 보니까 조금 이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넥슨 GT가 현재가가 25,000원이야. 근데 기준가가 25,000원이야? 뭐 사려는 거야? 매수사인 내는 거야? 예? 어유 대박이네. 윤정도가 그렇게 잘났나? 어? 유료 고객님들께는 심사숙고해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죠. 근데 만인이 다 보는 공공적인 채팅방에 그렇게 자신 있어? 매수하라고? 유료 회원님들께는 심사숙고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거니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료 회원님들은 신뢰가 없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뭐 대충 샀다 대충 했다 이래.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기준가라는 게, 예? 기준가라는 게 매수의 기준 가격이란 말이에요. 매수의 기준 가격. 손절가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에 대한 손절가의 구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가라는 건 매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넥슨 GT의 25,000원이 어디서 나온 25,000원? 현재가 25,000원이니까 지금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는 53,000원이에요. 53,100원. 근데 기준가는 49,500원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시초가에서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로 대박 내자고 매매 사인 주는 거냐고. 매매 사인 주는 거는 금융당국이 불법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텍스트로 매수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가에 무슨 25,000원이야 사라는 얘기뿐이 더 돼? 명확히 기준가가 왜 거기서인지 얘기를 해야죠. 응?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이제 넥슨 GT 보면서 그건 따로 설명드리고, 이게 왜 기준가가 49,500원이냐라고 하면은 시가가 49,450원이란 말이에요. 저가까지 밀렸죠. 밀리고 돌릴 때에 시초가를 넘어서는 기준인데, 양봉의 기준인데 거래는 터져 있잖아요. 거래는 1,650억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요때 시가를 넘길 땐 거래가 바로 터지지 않았겠지만,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돌리는 기점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을 했죠. 그럼 그게 명확하니까 시가를 돌릴 때 기준이 되는 거지. 시가하고 저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저가 대비해서 2, 3%를 올릴 때 손절 범위를 밑으로 2%, 3% 잡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그 가격이 좋아, 혹은 현재가에 사세요, 그래 지금 그 가격을 드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직 계산기를 보는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딱 매직 계산기 딱 켰는데 나와 있는 가격 저 현재가로 막 사는 거야? 여기서도 그러면은 49,500원에 샀다고 치고 고점 대비해서 꼭 차익 실현하겠다면 1%, 2%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를 알려드린 거고,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49,500원이 아니라 지금 53,1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이고 큰일 났네. 54,300원 고점을 넘기면 그때 편입의 기준을 가져갈 수 있다. 고점을 넘길 때 편입 기준 가져간다고 우리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밀릴 때 저 구간에서 편입을 한다? 그건 아니지. 밀려 내려오면은 힘이 없어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밀려 내린 것을, 그거를 들어올릴 때, 다시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릴 때, 그때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것에 대한 교육 자료는 이렇게 다 올려드렸던 거예요.
뿌려드리고 여러분한테 여기 보시면은 다 써 있어요. 응?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고점 돌파할 때 시초가 돌파 시. 응? 여기 써 있잖아. 어디 써 있어? 써 있죠? 장중 고점 시초가 돌파 시. 장중 저점 형성한 이후에 2~3% 반등 시. 이게 다 있는데 이 기준점도 없이 현재가로 막 써놓는 거야? 매수하라고? 아니죠. 잘못된 거죠. 3분의 1 지지와 2분의 1 지지 형성되고 지하 돌파. 지지만 되면 안 되고 거래 터져야 된다고. 결론은 11시 9분에 올려드렸는데 저 11시 9분에 올려드린 내용이 고가에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기준가 편입할 수 있는 기준 가격 저 빨간색 박스 쳐드린 고점을 넘기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아니지. 내려오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면 편입한다. 거래 없이도 편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2~3% 응? 저점 대비 2~3% 반등일 때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손절할 걸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53,100원일 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고점을 돌파해서 들어가신 분도 있고 혹은 눌렸죠. 23일 날은 눌렸단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눌리고 끝났어요. 그럼 결론은요? 편입 기준이 설정되고 그러면 일주 월봉에서의 추세 범위를 보고 들어간 부분에 유지 전략이 잡힌 거죠. 이건 뭐예요? 3월 25일 날 12시 47분에 64,000원 비중 유지 텍스트로도 올려드린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 문자는? 55,000원에 사는 거였죠. 5%. 동영상에서 그런 설명을 다 드려요. 동영상에서. 추세 범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추세 교육 요거를 조금 받고 싶다. 여기는 지금 추세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 그림만 그려드렸고 그러면 일부 내용이 나온 게 추세 교육에 대해서 요거 어디였어? 요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 교육 한번 보면은 일동제약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 추세선에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변동성 크기 1.5에서 3배. 요건 이제 일봉뿐만 아니라 일주, 월봉, 분봉도 다 포함됩니다. 기존 추세 3에서 5거래일이라는 거는 캔들 3개에서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준의 흐름대로 놓고 보시면은 요 새로운 추세선 요 그림을 그리는데 무리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장대양보로 앞에 추세 라인을 치고 들어 올렸을 때 어떻게 해요?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 저기서도. 그럼 나 추세 교육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추세 교육 자료도. 추세 교육 자료 주세요 하시는 분들. 추 한번 누르시죠. 제가 저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서 쉽지가 않은데 추세선 자료하고 그리고 동영상 자료까지 올려드릴게요. 추세선 교육 자료. 이 교육 자료 내용이 많아요. 은근히 HMM 맨 처음 추세 나왔을 때 그 현대글로비스의 영향을 받아서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했다. 현대글로비스 방송에서 갖고 나왔을 때 저게 있어야 돼. 저게. 에? 에?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 있잖아요. 종목이 있으면 저렇게 있어야 돼. 누가 저거 몇 퍼센트 오른지 알아? 저 71% 표시 안 해주면은 저게 분봉의 10%인지 5%인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요 추세 범위대로 HMM은 뭐 어마어마한 추세 변화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죠. 자, 추. 상상 말고 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살기 이거는 어디에도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아차예요, 기아차 이게. 추. 자료 좀 뿌려드릴게요. 동영상까지. 어디서 많이 올려주셨나 한번 볼까요 또. 추 우리 VVIP방 오래간만이니까 여기도 올려드릴까요? 좀 정회원님들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여러분들께 이제 정회원분들께 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께 분명하게 다 드렸어요. 그 교육 자료를. 근데 남의 게 커 보이는 거죠. 그죠? 나머지 무료방은 추가 없네.
6번 방 이데일리 새로운 방하고 6번 방 이 자료 받으셔야죠. 농담이 아니라 그죠? 이거 어디서 받을 거야? 이런 자료는 세계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없어요. 저걸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윤정두가 만들었는데 에이 추세선 그리는 걸 뭘 윤정두가 만들었냐.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추세선의 기준 결정 내용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무슨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거 요 한 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고생한 거고, 그리고 저게 한 번에 저렇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단어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 동영상 교육 공지에 보시면은 여기 추세선 교육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안 보셔서 그렇지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시장 수도주, 그리고 뭐 캔들 기초 자료, 거래량 기초 자료, 추세선 자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오래간만에 추세선 교육 자료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세요. 그래서 일동제약도 오늘 추세선 부분을 다시 그려드리고 교육도 일부 잡아드린 거예요. 오늘 오후에 녹화해드린 일동제약 전략 부분 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동영상 부분까지 그 전략 부분을 올려드렸는데 일동제약을 다시 넘어와서 다시 보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꽤 됐네요. 자, 이 일동제약을 다시금 보시면 이러한 추세가 나오는데 앞전 고점만을 넘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전체적으로 다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저 새로운 추세를 어떻게 인정을 줄 건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일부 뭐 변동성이 나오다가 꺾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줄을 이렇게 걷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걷어요. 평행을. 위에 있는 건 오버슈팅이잖아요. 오버슈팅이 꺾여서 내려오고 그러면 오버슈팅이 새로운 추세 라인으로 이렇게 이 각도로 형성되는 데는 지극히 주관적인 추세선의 전략을 그리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는 거죠. 전제 조건. 이 추세를 하향 이탈한다, 상향에서 돌파한다, 하향해서 이탈한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의 등락률을 가지고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의 등락률을 가지고 일봉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변동성 1.5배에서 3배 수준. 평상시 형성돼 있던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수준의 강화, 위든 아래든. 그러면 추세는 이탈된 거다. 이 전제 조건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자체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저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은 사람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나눠드린 그 표에 보면은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5에서 10% 그리고 1.5배에서 3배 정도에, 그럼 그게 충족을 다 한 거야. 다 하고 이제 추세 각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 단계로 바뀐 거죠. 어쨌건 그 추세 매매 기준에서도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범위를 다 정하면 되는데, 요 10분봉 차트를 보셔도요, 굉장히 일동제약은 오늘 배우신 그대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고 상한가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었다.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차익 실현을 기준을 잡을 때 고점 대비해서 1.5에서 2% 혹은 2에서 2.5%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기계적으로 대처하자죠. 근데 요자락이 대략 한 5% 밀린 겁니다. 근데 5%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지 않고 재차 돌렸을 때 저점 62,100원, 그러니까 62,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한다. 절반 이상.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과의 그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지키시겠다라고 인식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뭐 넥슨 GT하고 넷게임즈도 다 보여드릴 건데, 예?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형세표령에 대한, 이게 이제 2월 달에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 갈 때이고, 변형세표령, 또 변형세표령 주봉에서 이 기준입니다. 주봉에서 이 변형세표령 윗꼬리 달려있는 부분에 변형세표령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윗꼬리도 못 넘기고 있었을 때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25일날 상한가 가면서 올라온 겁니다. 장악증 뜨고 장악 확인력 뜨고. 그러니까 세표령의 기준에 이 도서 자료도 이제 저희가 다 나눠드렸고, 새로운 방에 2시간짜리 동영상 교재도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악을 쓰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낱장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세표령 뜨고 그림 보이시죠? 변형 기준에 맨 처음 잡을 수 있는 게 3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라인을 넘기게 된다면 저게 4만원대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폭발적인 시선 나온 거죠. 또 갭에 대한 전략 범위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변형 세표령의 기준 이런 부분에서의 상한가 수익 범위, 그죠? 상승 장악 확인형 이후에 또 상승 장악 확인형. 근데 여기서는 정거래일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음봉이었어요. 음봉. 목요일까지도 음봉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잖아요. 월봉의 기준에 3월 18일이잖아요. 음봉. 17일날 이렇게 망치형이 꼬리 달린 부분. 24일날 다시 망치에 꼬리 달린 부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상한가 하면서 월봉 기준에 거래량까지. 자, 일단 다 좋고요.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고 오세요. 네이버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참하셔서 수익 내시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불기둥 마스터님 쪽의 기준에 일단 선착순 모집 인원이 자녀인은 지금 1명으로 해놓고 퇴근했네요. 근데 답답한 사람들이네. 디자인 주거라고 해놓고 주고 갔으면 이제 바꾸면 되긴 하는데, 이걸 이렇게 주고 가면 어떻게? 자녀 인원이 1명이었는데 뭐 넷게임즈, 넷승 GT, 뭐 안내배 최고점 차익 실현, 일동제약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벤트 기간을 인원수를 늘려서 10명, 마지막으로 10명 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10만 원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배너를 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녀 인원 1명 이렇게 해놓고 메인 화면을 그러니까 평상시 안 본 거죠. 어쨌건 결론은요.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됐든 자선 여력이 있으시면 윤정도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시기를. 언제? 월요일날 기준에. 주말에 10명 다 차면은 불기둥 마스터님은 이제는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죠. 자, 일동제약 이외에 이제 좀 보시면은 뭐 이런 수익 범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부러워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공부하시고 대처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박스에서 그냥 보시고요. 도저히 지금 목 상태가 이런 종목군들 주성 엔지니어링, 남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 다 내시고, 그 다음에 저런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기 연장하셔서 만기가 2024년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통 1년 끊으시죠. 작년 8월 17일 날 교육 시작해서 이제 1년이신 분들. 심택 같은 경우 42,700원 편입 단가 기준에 11%잖아요. 지금 얼마에 67,000원, 8,000원 뭐 이러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 67,000원, 8,000원. DB하이텍 마찬가지고 LG에너텍 마찬가지고. 이런 주력주, IT 주력주에서의 수익, 이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넥슨GT 3월 18일 날 또 안랩, LG에너텍, 비덴트, 일동제약 이 상한가 수익까지 싹 다 가져가야죠. 어제 야간에 보여드린 그 넥슨GT 화면이에요. 어제 야간에 넥슨GT 화면 보여드리면서 변형 셋배령입니다. 이 기준의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월 25일 날 아침 8시 53분에 갭상승 9%를 띄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진 거지. 그리고 눌렸다가 플러스 4%까지 밀렸다가 시초가 9% 넘기고 그리고 쭉쭉쭉 뻗어서 상한가까지 간 거죠. 그런 내용들의 전략 부분은 다 잡아드렸어요. 예, 박현옥 선생님 추추추추 하셨는데 자료 다 올려드렸고요. 결론은 일단은 넥슨GT, 넷게임즈 넥슨GT 합병 이슈에 대해서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넥슨GT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스타박사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1년씩 8월 17일 날짜 만기 날짜 많으시죠? 작년 8월 17일 날 교육을 시작해서 그래요. 넥슨GT나 이런 쪽에 이제 수요를 내셨는데 멘탈 잘 잡아줘서 개별뱀의 종목 고고싱이다. 주력주도 가자. 어? 주력주에 대한 멘탈을 잘 잡아들이다 보니 나머지 소액의 이제 여유자가 자산만을 가지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도 설정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중생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넷게임즈나 이런 종목 잘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혼자 또 공부를 하셔서인지 변동성 매매를 요즘에 좀 많이 문의를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넥슨GT도 결론적으로 보시면 뭐예요? 저게 변형 셋배령의 기준. 이 변형 셋배령이 뜨고 바로 상한가 간 겁니다. 게임비 넷게임즈 상한가 저렇게 간 거고 그다음 넥슨GT 부분 28%. 넥슨GT 25,000원에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가가 25,000원인데 25,000원에 사라는 거야? 응? 그게 아니죠. 25,000원의 기준은 아마 이렇게 넣으셨겠지. 저가 대비해서 2, 3%라고 했으니까 3%로 잡으면 326, 34, 12, 720원 뭐 이렇게 2,400, 24,800원 뭐 900원인데 에이 그럼 명목 가격 25,000원 설정한다. 이런 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가와 고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가격이 안 나기 때문에 저가와 고가를 설정을 지어서 3분의 1, 2분의 1을 잡아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전일 종가와 고가, 전일 종가와 고가 그러면 한 10%의 변동이 나오죠. 요거는 갭 상승이 지금 9% 나오고 5%까지 눌려지고 난 이후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2분의 1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25,000원이나 24,800원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결론은 전일 종가 그러면은 고점이 대략 10% 그렇게 되면 이제 3분의 1, 2분의 1이 구간이 나오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1.5에서 3%야. 수익이 나는 게 없는데 무슨 1.5에서 3%야. 예전에 가지고 계신 물량이 있으셨다면 저 정도의 차익 실현할 수 있고 마지노선은 5%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표시를 해준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직 계산기만 조금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주말에 노란톡에서 매직 계산기 그 활용 방법의 교육도 있으실 거고 일동제약 복귀 교육 뭐 넥슨GT 복귀 교육이 있을 겁니다. 불기둥 마스터님 또 연구원님이 주말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방송 끝나면 또 바로 교육 카카오 교육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대처하십시오. 넥슨 GT는 벌써 이제 이 자락이 마이너스 4.24, 고점 대비.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24면 여기는 마이너스 5%까지 밀린 거예요. 그럼 저런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했어야 돼요. 응? 매도를 전량. 그래 이제 뭐 추후에 여러분들과 변동성 매매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교육은 해드리는데 아니 나 그냥 모르겠어 갖고 갈래 이러면 안 돼. 이게 언제예요? 3월 24일 날 야간이라니까. 3월 24일 날 야간에 넥슨 GT 저거 보여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잖아요. 3월 24일 날 야간 교육할 때 뜬금없이 왜 3월 24일 날 야간 교육을 하느냐? 뭘 뜬금없어요. 시간에서 4% 상승 이후에 끝났으니까. 시간에서 최고점 9%대까지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매매를 하고 바로 상한가 수준으로. 잘 보세요. 야간 교육할 때와 오늘 종가 기준. 어느 거 월봉 왼쪽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캔들 크기를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4대 천원 캔들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나님처럼 요 수익 범위들 다 잡아내시고 4개월 만에 계좌 수익률 70%씩 3억짜리 계좌 2억 1000억 2억 1000만 원. 저도 지금 한계가 오는 거야. 건강도 그렇고 방송할 수 있는 힘의 여력도.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동선장님처럼의 이런 수익 범위까지 또 압박님의 수익 범위까지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압박님 수익 이 계좌도 좀 수정해야 돼요. OCI, 삼성 엔지니어링, 또 DBI텍, 또 LG 이노텍 이번에 다 올려주셨잖아요. 2페이지 만들면 어때? 그리고 이 밑에 안 보이는 거 뭐 글씨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봐? 눈을 막 그냥 막 이렇게 부릅떠서 봐야 되나? 조금 수정해서 작업을 잡아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인정도를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로 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전화하세요. 선착순 이제 뭐 10명이에요. 10명 남았는데 아까 전화 한 통 왔으니까 9명이 남았죠. 이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제 자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윤정도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됐어? 이벤트 해드릴 때 전화번호는 1로 바로